7.7%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미국의 물가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물가로 꽤 오랫동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죠. 우리가 생활비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100만원을 쓴다라고 치면 그 100만원 한도 안에서 한 달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예를 들어 20% 올랐다라고 치면 가장 이렇게 먹는 것부터 가장 줄이기가 쉬운 거죠. 먹는 거 줄일 거고요. 옷 사는 것들 줄일 거고, 당장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부터 당장 줄일 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옷은 있으니까 새로운 옷을 이제 안 사는 거죠. 냉장고나 세탁기나 TV 같은 그런 이제 대형 가전들 변심해서 혹은 이제 좀 더 낡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새 것으로 최신 모델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안 바꾸는 거죠. 핸드폰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약정 만료되면 또 좋은 걸로 바꾸고 이랬던 거 안 바꾸는 거죠. 가전제품들은 안 바꾸고요. 여행 같은 것들도 좀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는 걸로 줄이고, 외식 비용 줄이고, 이래저래 계속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쓰는 것 정도만 최우선의 이제 소비 목록으로 이제 두고 나머지는 다 줄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외식도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에 두세 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던 거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에 한 8만원 썼다라고 하면 그냥 분식집 같은 데 가서 한 2만원 쓰는 걸로, 한 2만 5천원 쓰는 걸로 한 두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8만원 쓰던 거 한 4, 5만원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집에서 해먹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그럴싸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보다 소비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입으로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래저래 시간 보내는 것들이 더욱 일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선진국들처럼 바뀌겠죠. 저녁에 연말에 파티한다 그러면 홈파티 하는 거죠. 홈파티. 친구들 집에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 모인다. 그럼 피자 몇 판 시키고 치킨 시키고 가격 n분의 1 하고 누군가는 맥주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소주 가져오고 또 누구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진행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당 한 2만원, 2만 5천원 정도 해서 4명이서 한 10만원어치 사서 그냥 먹는 거죠. 바깥에서 그 정도로 해서 먹으면 20만원, 30만원이 드는 게 집에서 해서 한 절반 가격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되게 당연해지는 거죠. 더치페이는 이미 당연해졌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어디가 좀 싼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옛날보다는 쿠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겠죠. 당연한 겁니다. 쿠폰 다운받아가지고 5%, 10%, 20% 할인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당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 만원짜리 8,000원에 사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구내식당 같은 데서 10장 사면 한 장을 더 준다 이러면은 10% 할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식사할 것이고 점점 더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이제 입으로만 떠들어야겠죠. 입으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안 드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립 서비스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1970년대 이후 이제 물가 상승을 같은 걸 봤더니 8% 돌파한 이후에 3%까지 내리는데 통상 10년 이상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정으로 볼 때 미국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 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3.5% 이하, 2024년에는 2.6% 이하로 떨어질 걸로 미 연준이 추정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죠. 실제로는 좀 두고 봐야 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 연준 계획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갈 확률은 20% 미만이다. 실제로는 빠르게 안 내려가는 게 80%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물가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으면 한국대로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죠. 한국도 물가가 고물가로 꽤 오랜 기간 지나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립니까? 가파르게 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함인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함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물가가 되게 높은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낸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소비를 줄이면 고물가인 물건들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물건들이 재고가 쌓여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렇게 해서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또 줄이게 되는 거고 해고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수가 또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근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저렇게 높이 올리면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소비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자기들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빨리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자기들이 뜯어먹을 거리가 생기면 그쯤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자신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양털 깎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혹독한 이 경제 충격의 기간이 짧지 않을 거다. 최소 5년 이상을 갈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 벌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일상생활에서 생업을 지키고 현금 마련에 주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